그리고 협상 노하우라는 걸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그냥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억 2천에 사고 싶다. 가보니까 불이 다 꺼져 있고 장사 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창고들로 다 쓰고 있더라. 그런 내용이고 부동산에서는 이거보다도 더 높게 부르고 있다. 좋습니다. 입찰을 실제로 하고 싶다. 만약에 괜찮다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조사하신 게 제가 가보질 않아서 확신은 없는데 조사하신 게 맞는 듯 보입니다.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래요. 매매가나 임대료 모두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냥 입찰을 하시는데 관리비를 한번 더 조사를 하시고 가신 김에 마지막 검산 한번. 검산이라는 건 이제 관리사무소에서도 대충 분위기를 알거든요. 공실이 있니 없니, 임대료가 얼마가 나오니, 뭐 매매가 된 건 있느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를 한번 통해서 한번 검산을 한다. 그리고 그것도 큰 오차 범위가 없으면 이거는 오히려 대박 물건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미래 가치는 없을 것이다. 미래 가치는 없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없다 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좀 안 하죠. 그래도 이 금액 말고 아까 조사한 한 80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좀 초보자로서는 괜찮은 물건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뭐 10억, 100억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뭐 관리사무소로 가는 김에 한번 마지막 조사를 하시고 대신에 내가 뭐 큰 욕심을 부려서 뭐 오래 갖고 있으면 안 그래요. 이건 토지가 2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라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거를 80만 원, 70만 원 받는 계획이라면 평생 갖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수익률이 괜찮으니까. 그리고 아니다, 난 이거보다 더 큰 임대료나 더 미래 가치를 공부가 더 돼서 그러면은 그때 파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팔라고 말씀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미래 가치는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될 것이다. 크게 두 가지 그렇게만 짚어드릴게요. 일단 본인이 쓸 금액 한 1억 1천을 써야 되겠다. 1억 1천은 그런가? 1억 2천을 써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거 이상으로 인피를 사오신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소액임차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경매 등기 후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맞아요. 금액은 소액일지 몰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소액임차인이 아닙니다. 경매를 딱 접수가 되고 이렇게 들어왔어. 그렇죠.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요 하루라도 먼저 들어왔다면 이거 모르고 들어왔다고 치더라도 이거 알고 들어온 사람은 소액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소액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액은 소액일지 모르겠지만 소액 배당이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배당은 정상적으로 되는 건가요? 돈이 남으면. 근데 돈이 남을 리가 없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경매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왔어도 확정일자를 받고 다 하면 순위대로 배당은 간다는 말씀이시죠? 돈이 나오면 가지만 소액도 인정 안 되고 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없죠. 소액이든 후순위든 간에. 낙찰이 되면 소액 이 사람한테는 안 가고 그 돈이 다 저한테 그렇죠.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계산을 잘못하셨다는 얘기예요. 얘를 감안했으니까 얘를 감안 안 하는 거고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지만 채권자 측에서 실제 내가 받을 금액이 여기 액면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건 사고 파는데 당연히 계약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략 산수를 때려놓고 막상 만나오면 그게 아닌데요, 일부 갚았는데요, 많이 밀렸는데요,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하는 건 이거에 대한 내가 쓸 금액, 죽었다 깨나도 그거보다 더 주는 건 아니고 덜 주면 좋지만 마지노선을 그렇게 정해놓는 게 원칙으로 세우고 가셔야 됩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그게 적절한 낙찰가? 자, 이렇게 저한테 배우신 분은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이걸 갖고 몇 프로의 수익률을 내고 싶다. 역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10%를 내고 싶다. 그럼 10%를 계산해서 때리세요. 근데 이게 그 전에 하나 더 질문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냥 NPL로 1억 1천에 그냥 사왔다고 하고 제가 낙찰가를 예를 들어서 1억 4천에 써서 낙찰을 하면 대출이 1억 4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출을? 자, 일단 그거는 정의가 되셨죠? 내가 낙찰가를 얼마 써야 되겠다, 입찰가를 얼마 써야 되겠다. 자, 근데 마지막 질문,
내가 1억에 사왔는데 한 1억 5천 썼어. 네. 좀 과하게 5천 올려볼게요. 그러면 1억 5천에 대한 대출이 나오냐 1억에 대한 대출이 그렇죠. 나오냐. 그렇죠. 잘 거짓말을 하면 1억 5천에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1억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출을 해주는 은행기관에서 이거 NPL인데? 이렇게 느끼는 순간 빨리 밝히라고 들어옵니다. 근데 못 느낀다 여기서 그럼 그게 낙찰가로 인정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냥 론세일 방식으로 명의를 바꿔갖고 사왔어. 근데 그 명의가 여기 낙찰자야. 그럼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이제 낙찰가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을 줘드릴게요. 네. 일단 1억 5천에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네네. 요즘 은행들은 좀 더 똑똑해져 갖고 명의가 달라도 이쪽으로 연락을 합니다. 너 혹시 판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억 5천에 대출이 나오니까 네네. 이렇게 하면 좀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1억에 대출을 맞춰놓고 상대가 몰라서 좀 더 해주면 네. 좀 더 받고 이렇게 하세요. 네네. 뭐 7, 80 나오고 1억대 초반이다. 그럼 많이 들어오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갔을 때는 이거 쓰레기네 이 생각을 분명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럴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얼마를 써야 될지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이 정도만 해도 참 처음인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할수록 이건 왠지 아무도 안 쳐다볼 것 같은 그런 자, 느낌이니까 한 명도 안 들어와도 여러 명이 들어와 갖고 떨어져도 한 명도 안 들어와서 많이 차이가 나도 우리는 퍼센테이지 먹는 만큼 쓰시는 겁니다. 어떤 물건도 똑같아요. 네, 내가 수익률을 이만큼 기대해. 이만큼 써는 거예요. 네. 한 명도 안 들어와갖고 한 2, 3천만 원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지. 그렇죠. 근데 이건 똑같잖아. 원래 내가 수익률은.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너가 생기는 거예요. 네, 네, 네. 이런 물건을 안 보는구나. 이런 물건을 찾아다녀서 이만큼 수익률은 먹어야지. 이런 게 생기는 거고. 만약에 떨어졌어. 이거는 나는 아무도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그럼 수익률을 낮추던가 네. 조금 더 꺼리는 물건을 찾아다니던가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거는 그렇죠. 이제 원칙과 전혀 안 맞습니다. 저도 원래 처음에 그렇게 썼어요. 많이 들으면 좀 더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수익률에 맞게끔 쓰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또 한번 여기는 알아봤는데 네. 여기는 뭔가 부동산에서도 이 같은 상가에 있는 부동산이고 그 상가에 부동산이 그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 건물에 있는 그 뭐랄까 매물들을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기는 뭐 시행사가 뭐 사기를 많이 치고 뭐 이래가지고 뭐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뭐 다 손해를 보고 뭐 공실이 많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안에 이게 무슨 제약회사 뭐 그런 사무실인가 봐요. 그래서 안에 무슨 특수 금고같이 뭐 그런 장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 뭐 자기가 얘기해가지고 지금 뭐 관리비를 하나도 안 내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 나갈 때 그냥 나가면은 그것도 뜯어내는데 돈이 들 거고 그래서 이건 뭐 좋은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원래 임차인이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해놓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 뭐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원칙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부동산에서는 경매로 낙찰됐을 때 그 계약이 안 넘어가니까 원상복귀를 안 하고 가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부터 제가 수정을 좀 해드릴게요. 네. 임차인 마음이에요. 임차인 제가 이 원상복구를 안 하고 갔어요. 네. 그럼 저한테 소송하실 거예요? 소송비가 더 들 걸?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으니까 실무하고는 완전 달라요. 이것도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어떤 부동산 하시는 분이 쓰레기다 이 물건, 이 건물 자체가 쓰레기고 이 물건은 더더욱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방해 공작을 올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분양해갖고 안 되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 10억에 분양받았는데 5억밖에 안 간다는 돈.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니에요. 10억에 분양받은 사람은 그 물건이 쓰레기죠. 그렇죠. 하지만 5억에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이 안 돼갖고 나간 것들은 위치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금액이 너무 비싸서 안 되는 거거나 아니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경매로 갈아타면 정상을 찾아요. 그래서 분양가가 얼마니 그건 참고하는 거고, 내가 이 물건이 쓰레기냐 아니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이것도 쓰레기다, 이 금액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연막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1억 거잖아요. 4천에 사는 게
맞으니까 한 번 더 뭐 유찰을 뭐 하고 그 다음에 하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연막일 수 있는데 그것도 연막인지 아닌지 그렇죠. 진실한 사람인지 그건 모르죠. 네네. 그런데 이제 뒷 이야기가 경매를 잘 모르는 멘트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싸게 받아야 된다는 둥. 뭐 이렇게 나오니까 네네네네. 제가 좀 신빙성이 없거나 아니면 그 단순히 그 사람 생각이 아닌가 네네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물건뿐만 아니고 어떤 물건이든 물건이 안 좋다. 이거는 그냥 안 좋다는 과거 분양이든 뭐 분양가든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네. 지금 경매가는 우리가 물건이 안 좋으면 싸게 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것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네. 두 번째, 뭐 원상복구니 뭐니 이거는요 너무 순수하게 공부하신 거예요. 원상복구 의무가 계약서를 썼더라도 내가 보증금을 날리다 둥둥 그렇죠. 뭐 이래 버리면 그거 지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해코지하고 나가는 사람도. 그 해코지조차도 우리가 민사로 가면 우리가 골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분 말이 뭐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갖고 뜯기가 제가 보기에는 뭐 상가에 뭐 그렇게 뜯기 어려울 공장도 아니고 그렇게 보이는데 이 물건만 괜찮다면 네. 객관적으로 괜찮다면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우리 회원님은 이걸 가지고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까도 그 임차인인 것처럼 가서 물어보셨다고 네, 또 네. 하셨잖아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렇죠. 바꿔가면서 했었죠. 요것도 한번 물어보고 뭐 들어갈 사람인 것처럼도 물어보고 다양하게 물어봐갖고 동일한 대답이 나온다면 그분 말은 진실이고 근데 살 때 팔 때 다르고 임차인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르면 뭔가 정확한 조사가 더 필요한 네, 부분이 네, 있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마무리 질게요. 한 개만 더. 아, 네네. 요런 MPL이나 이런 거를 좀 협상할 때 좀 협상 노하우나 어떤 그 뭐랑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 지금 당장은 그런 거를 신경 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의 장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큰 협상 노하우는 있을지 몰라도 네. 나는 이런 걸 쓰면 더 잘하고 이런 다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협상 노하우라는 걸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그냥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억 2천에 사고 싶다. 네. 뭐 100만 원 더 주세요. 이러면 모를까? 안 돼요. 나 1억 3천 안 사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협상 노하우의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상대방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방은 무조건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러겠죠. 근데 이제 본사든 상부든 연락할 때 1억 3,600에 팔면 최고죠. 그렇죠. 저번에 유찰됐던 금액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뭐 순수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사람도 순수하다는 게 좀 애매한데 뭐 1억 3,600 부른다 그래서 순수하지 않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부르고 볼 거예요. 있든 없든. 근데 우리는 그러면 1억 3,600? 더 써야 돼? 또는 더 줘야 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쓸 금액 딱 그거. 떨어지면 저 사람은 수익률을 적게 먹는 거고 난 많이 먹으려고 떨어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먹히게 돼. 네. 이런 게 생기는 거지. 뭐 딱 정해놓은 노하우 이렇게 하면 100% 성공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Hey. Drive through the sunshine, fill you up and down, girl, I won't lie. Where the fuck are you, where you been at? I gotta live my life, I won't come back. Building my stack and I'm missing you. I just gotta feel that you just